안녕하세요, 팔고브로스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지닌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각종 JDM을 출시했던 이웃나라 일본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벤츠와 BMW 등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들 또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같이 자동차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이탈리아를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픽업트럭이나 머슬카를 상징하는 미국도 있고 자랑스러운 현대와 기아가 있는 한국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몇몇 국가에서만 자체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 외로 전 세계의 절반의 국가에서는 자체 자동차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각 나라별 자동차 제조업체로 등록된 수만 합쳐도 약 3,200개나 될 정도로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있죠. 이처럼 전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서도 개인마다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가장 좋아라 하는데, 그 이유는 오랜 역사를 자랑해오면서 그 시간 동안 모터스포츠에서 보여준 수많은 기록과 업적들, 그리고 매번 변화를 주면서 다른 디자인으로 차량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새로운 모델을 봐도 전혀 낯설지 않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는 저 말고도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사람들마다 포르쉐가 왜 좋은지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는 외계인이 만든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능도 좋고 멋진 디자인의 자동차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이미 예전부터 자동차뿐만 아닌 시계나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르쉐의 아이콘 911의 디자인이 깃든 포르쉐 디자인과, 또 세계 유명 부자들과 메시가 살고 있다는 일명 포르쉐 아파트, 포르쉐 디자인 타워 마이애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포르쉐 가문. 먼저 포르쉐라는 그룹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은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는 아돌프 히틀러의 의뢰로 폭스, 국민적인 바겐, 자동차를 뜻하는 폭스바겐 비트를 만들고, 또 자신의 이름인 포르쉐를 따와 폭스바겐과 포르쉐를 설립한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포르쉐 911이 있기까지 폭스바겐 비트를 기반으로 포르쉐 356을 만든 다음 또 그 자동차로 대망의 첫 911까지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창업주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아들인 페리 포르쉐가 있고, 이 외에도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외손자이자 페리 포르쉐의 조카인 페르디난트 피에이는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차량 중 하나인 포르쉐 917을 기획한 인물이고, 훗날에는 폭스바겐 그룹 회장까지 역임을 한 포르쉐 가문의 일원이라는 점이죠. 물론 페리 포르쉐의 4명의 아들 중에서 볼프강 포르쉐는 포르쉐 그룹 전체를 감독하는 위원장이기도 했는데, 이처럼 포르쉐 가문 사람들은 대부분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공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해 엔지니어이자 최고 경영인으로서 폭스바겐 및 포르쉐 그룹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장손이자 페리 포르쉐의 장남인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회사의 디자인 사무실과 개발 워크샵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엔지니어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랑은 달리 독일 울름 디자인 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 이후에는 역시나 포르쉐 가문 일원답게 1962년 포르쉐에 입사해 포르쉐 기술 디자인 부서인 포르쉐 스튜디오 책임자가 되었죠. 추가로 당시 포르쉐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할 때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포르쉐 가족 전통이 있었는데, 이에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는 1964년 첫 등장한 대망의 포르쉐 911 외관을 디자인하기도 했고, 1964에서 1965년 월드 스포츠카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포르쉐 904도 디자인에 대회를 휩쓸며 제조사 부문에서 우승을 하는 데 일조했다고 하네요. 포르쉐 디자인의 그 시작. 페리 포르쉐가 살아있을 때 포르쉐 그룹은 난공불락 요새처럼 탄탄한 브랜드로 구축되었지만, 그가 떠나고 난 뒤에는 마치 고 정주영 회장이 세상을 떠나며 일명 왕자의 난이라고 불린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처럼 포르쉐와 PA 가문 역시도 포르쉐와 폭스바겐이 갈라져 경영권이 나뉘게 되었죠. 먼저 페리 포르쉐의 누나였던 루이제 PA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폭스바겐 공장을 운영하던 안톤 PA와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였던 폭스바겐과 포르쉐는 페리 포르쉐의 포르쉐 가문과 누나인 PA 가문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 결과
포르쉐 SE라는 포르쉐 PA 가문의 가족 지주 회사이자 최상위 지주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포르쉐 SE는 최상위 지주 회사답게 실질적으로 포르쉐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포르쉐 AG를 갖고 있고, 여기서 또 포르쉐 AG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소속이라는 점인데, 그 폭스바겐 그룹의 최대 주주는 또 포르쉐 SE라고 하네요. 뭔가 정신이 없는 구조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갈래로 흩어진 포르쉐와 폭스바겐 경영권에서 장남인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는 포르쉐의 모든 중요한 직책에서 제외되어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렇게 1972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자리를 잡아 자신의 산업 디자인 회사인 포르쉐 디자인을 설립하게 되었죠. 그 첫 시작은 포르쉐에서 공로가 있는 사원들과 선정된 고객들을 위한 맞춤 시계 제작이었는데, 이때 제작한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운전 중 빛의 반사를 막기 위해 빛을 흡수하는 검정색으로 디자인되었고, 이후에도 과거 911을 디자인했던 그의 철학, 디자인은 다른 그 무엇보다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처럼 포르쉐에서 쓰이는 테크니컬 카본으로 러기지백도 만들고, 포르쉐의 앞 유리가 장착된 선글라스 등 자동차를 제외한 다양한 제품을 포르쉐라는 이름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는 은퇴를 하기 전까지 911에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포르쉐 사업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바람을 존중한다며 거절을 했고, 또 일본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스포츠카 디자인 의뢰가 왔을 때도 자신은 포르쉐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2012년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는 세상을 떠났고, 2015년 포르쉐 AG는 그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 디자인 스튜디오 FA 포르쉐로 변경한 다음 100% 자회사로 두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는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야 다시 포르쉐 그룹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포르쉐 디자인이 만든 아파트 포르쉐 디자인 타워. 2017년 포르쉐 디자인은 미국의 부동산 회사인 대저 디벨롭먼트와 높이 195m의 60층짜리인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 아파트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똑같이 대저베이터라는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마치 GTA처럼 자신의 차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 진짜 차쟁이에 자신의 차가 슈퍼카라면 누구나 원하는 집이 아닐까 싶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관상용 외에도 수억에 달하는 내 차가 전혀 문콕을 당할 걱정이 어쨌든 이 아파트는 약 100평대의 규모로 침실 3개와 화장실 4개로 이루어져 있고, 2022년 리오넬 메시는 900만 달러 하나로 약 120억 원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포르쉐 디자인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슈투트가르트에도 두 번째 건축물인 포르쉐 디자인 타워 슈투트가르트를 2023년에 완공했다고 하네요. 초창기 911 디자인 이후로 포르쉐 자동차를 디자인하진 않았지만, 포르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와 또 그의 회사인 포르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난 소재를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